SK쉴더스 SK텔레콤 챔피언십 톱10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 대회는 뭐 우승자 포함해서 13명의 선수가 이제 톱10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 대회가 좀 살짝 독특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컷 탈락이 없어요. 컷 탈락도 없고 네. 이제 상금순위 70위까지만 해서 출전할 수 있는 대회였었죠. 네, 최종 선수까지 해서 77명이 예, 총 맞습니다. 참가를 해서 이제 경연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위가 박민지 선수가 네. 했고요. 2위가 안송희 선수. 예, 안송희 선수는 이 대회와 상당히 인연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 2019년에 안송희 선수가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승을 했는데 정규 투어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이었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회 이름이 그 지금 SK 쉴더스가 아니라 이제 ADT 캡슐 챔피언십이었었거든요. 그 대회 때 안송희 선수가 이제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이제 그때 또 캐디백을 아버님이 메셨어요. 그 아버님이 그 오랜 시간 딸의 캐디백을 메우면서 딸의 우승을 처음 본 네. 그때 안송희 선수가 펑펑 울면서 아버지 품에 안겼던 그런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또 그 다음 대회 때, 그 다음의 대회 때는요, 안송희 선수가 이 대회에서 홀인원을 하면서 그 수천만 원대의 그 승용차를 또 부상으로 받아서 지금도 잘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차를 그때 당시에 이제 부상을 받았는데 거기서 조금 자기 돈을 얹어가지고 좀 더 좋은 차로 바꿔서 탔다고 해요.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되는 모양이에요. 좋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네. 이번 대회 때 또 마지막 날 또 선전을 펼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월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 이후에 시즌 두 번째 톱5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톱10이기도 합니다. 안송희 선수가 사실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 이후에 조금 부진했었고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기량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네. 또 특히 이번 대회가 안송희 선수한테 좀 특별한 거는 이 대회 직전 대회까지 안송희 선수 상금 순위가 60이었어요. 만약에 이 대회에서 성적이 좀 안 나왔다면 시드전을 가야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약간은 불안했을 수 있는 그런 순위인데 안송희 선수 입장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내내 또 3등을 날리다가 배소연 선수가 중간에 좀 이렇게 타수를 잃는 바람에 준우승으로 이제 순위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안송희 선수 입장에서는 우승과 같은 준우승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배소연 선수가 있어요. 이분도 정말 정규 투어 데뷔 이후에 최고 성적을 냈잖아요. 3위가 이제 처음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허리 부상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좀 힘든 시간을 아버님이 막 이렇게 지병이 오래 있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제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 본인도 상당히 그때 좀 많이 놀랐고 또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어쨌든 드림 투어에서 일정한 시간을 하다가 이제 지난 시즌에 3년 만에 복귀를 한 거예요. 정규 투어에. 그래서 작년에 KLPGA 챔피언십에서 처음으로 톱10에 메이저 대회 톱10에 들었고 올해도 이제 사실 상반기에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데뷔 이후 최고의 성적인 3위를 얻으면서 시즌 첫 톱5였었고요. 6번째 톱10입니다. 네, 첫날 1등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승권에 또 특별한 거는 배소연 선수 이렇게 모자에 보면 DSELC라는 그 메인 스폰서 명이 적혀 있잖아요. 그 회사 대표님이 캐디백을 메셨어요, 첫날. 맞아요. 이게 이번에 되게 유명하게 또 기사에도 나오고 했던 건데. 이슈가 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동안에 아마 대표님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2라운드 그 전반 9홀까지만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대표님하고의 처음 합을 맞추는 건데도 굉장히 편하게 잘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사실은 이게 되게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불편하죠. 아니 우리 회사 대표님이 나 뭐 일할 때 와가지고 운전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얼마나 그 입장이 그렇잖아요. 맞아. 뭐 이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저녁 날 물어봤어요. 어땠냐. 되게 편안하게 해주셨다. 샷이 좀 실수가 나와서 좀 나쁜 데 가 있어도 괜찮아. 저기서 잘 칠 수 있어. 뭐 아니면 저기 칠만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2라운드 때 좀 이제 전반 라인홀에서 샷미스가 좀 나오면서 네. 타수를 좀 잃었거든요. 배수원 네, 맞아요. 세 번째 홀에서 그 더블 보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문 캐디가 도와주는 게 경기력에 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좀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배수원 프로가 이번 대회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금 순위가 29위까지 올라갔어요. 30위권에 있다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규 투어 데뷔 이래 커리어 하이 시즌을 이번 시즌이 됐고요. 그래서 배수원 프로도 올 시즌 상금이 2억 8천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행복한 시즌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본인도 자신의 SNS에 뭐 최고의 마무리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놓긴 했는데 어쨌든 배수원 프로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5위에 있는 하민송 선수입니다. 8월 하나클래식 이후에 3개월 만에 톱5를 차지하셨어요. 네, 시즌 6번째 톱10이고요. 네. 뭐 하민송 선수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원 체리티 오픈 때 네. 마지막 홀에서 퍼팅하려고 하는데 스프링쿨러가 터지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네. 그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네. 그래도 굉장히 침착하게 잘 기다렸다가 또 의연하게 또 네, 대처를 했는데 결국에는 좀 아쉬웠죠 좀. 그래도 그 상황에서 다른 목리를 부리지 않고 네. 정말 깨끗하게 그 흔쾌히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승한 정윤주 선수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본인의 입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그런 아주 성숙한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민성 선수는 또 KLPGA 투어에서 또 한번 선배로서 좀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때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인터뷰에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면 윤지가 곤란해진다. 너무 성숙하다. 나는 그 스프링쿨러 문제 때문에 내가 우승을 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경기를 강행한 KPGA의 어떤 입장도 나는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딱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윤지한테 좀 곤란할 수 있다. 나는 윤지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멋있다. 그러니까 정말 선배다운 선배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참 하민성 선수 참 그때 좀 다시 봤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또 한 명이 네, 이제 공동 5위죠. 5위죠. 같은 롯데 소속인 이소영 선수입니다. 네. 올 시즌 1승이 있고요. 시즌 4번째 톱5이자 8번째 톱10입니다. 특히 이소영 선수 이번 대회에서 홀인원을 기록했어요. 마지막 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부상이 마지막 부상을 정말 좋은 부상을 타가셨습니다. 7천만 원짜리 말씀드리죠 뭐. 벤츠 승용차를. 아이씨. 씨? 몇 대가 이렇게 내 것도 아닌데 괜히. 근데 사실 홀인원도 홀인원인데 선수가 보통은 홀인원을 하게 되면 그 공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는 선수도 있고 안 보는 선수 못 보는 선수도 있죠. 이번에 중계 때 너무 잘 잡혔잖아요. 근데 본인이 또 자기가 친 공이 들어가는 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엔 본인이 두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굴러 들어가는 거 봤어요. 얼마나 또 본인 입장에서는 전율이도 없고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운스가 한번 크게 튀고 나서 이렇게 콩 들어갔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저는 집에서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와우 막 이러면서. 근데 이소영 선수가 홀인원하고도 좀 인연이 있어요. 10월에 열렸던 유닉스 챔피언십 때 홀인원을 한번 했었고 개인 통산으로 따지면 4번째 홀인원입니다. 정규 투어에서만. 이게 사실 아무리 톱에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홀인원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박민지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홀인원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심지어 박민지 선수는 우승 기자회견 때 앞으로 목표가 뭐냐니까 홀인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두 시즌에 연속으로 6승씩 하는 선수가 홀인원이 한번 없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번씩이나 가져가는 선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정말 홀인원의 기운이 그렇죠. 그 사람에게 깃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올 시즌에만 2번 이상 한 선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홀인원은 약간이 아니라 이제 아예 좀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인연이 있는 선수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공동 7위가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명이나 공동 7위예요.
뭐 여기 보면 뭐 톱10 단골들 다 나오죠. 뭐 유일한 프로가 17번째 톱10을 기록을 했고 네. 정윤지 선수가 11번째 톱10 그리고 이제 대상이 확정된 김수진 선수가 네. 17번째 톱10을 이 대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같이 이제 공동 7위한 선수 중에 이제 마다솜 선수가 시즌 5번째 톱10을 기록을 했는데 시즌 막판에 오면서 마다솜 선수 페이스도 괜찮았어요. 네. 내년에 한번 또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루키 시즌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번 시즌에 좀 우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 부분은 아쉽지만 네, 너무나 좋은 기량을 그렇죠. 보여줬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분명히 우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다솜 선수도 종종 간간히 이 우승권에 근접한 그런 스코어와 기량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충분히 1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키가 작은데 장타를 치는 또 대표적인 선수 가운데 한 명이죠. 이승현 선수가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네. 8월에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8위에 오른 이후에 하반기에 이제 2번째 톱10이고 시즌 4번째 톱10입니다. 이승현 선수도 작년 아마 드라이버 비거리가 1등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체구는 작은데 어쨌든 힘을 모으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고 숏게임 능력도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 조금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는 이름을 좀 자주 리더보드에서 볼 수 없었는데 아마 또 내년에 또 잘 준비하면 이승현 선수의 이름도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 7위 안선주 쌍둥이 선수. 엄마. 너무나 저도 보면서 응원했어요. 이번에 대회 갔을 때도 저도 2라운드 때 뵀었는데 선두권이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엄마,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구 시드권자잖아요. 네, 맞아요. 언제고 본인이 나오기를 원할 때 투어에 나와서 출전 선수 명단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아직 그 꼬마들이 좀 어리지만 꼬마들이 좀 커서 학교라도 좀 다니고 이럴 때도 안선주 선수가 투어에 나와서 정말 파릇파릇한 20대 선수들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직전 대회도 사실 톱10까지는 못 들었지만 언제까지 갔죠. 11위를 공동 1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고요. 이렇게도 또 맏언니잖아요. 정말 맏언니인데도 불구하고 투어에서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후배 선수들한테 정말 귀감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박수를 안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선주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원래는 JLPGA에서 일본에서 뛰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쌍둥이 그 아들 쌍둥이잖아요, 또. 네.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이제 육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만 한국에서 좀 뛰어보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도 KLPGA에서 뛸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뭐 육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육아도 육아기 때문에 훈련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게 사실은 이제 대회 마지막 날 순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거를 마지막 라운드 때 좀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혹시나 내년에 안선주 선수가 KLPGA 투어에서도 계속 뛰게 된다면 아마 비시즌 기간 동안에 좀 체력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보완이 되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번 대회에서 이제 톱10, 그러니까 공동 7위에 되면서 지난 8월에 하이원 리조트 오픈에서 8위 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시즌 2번째 톱10을 기록을 했습니다. 안선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에 비한다면 이제 톱10 횟수가 좀 적긴 하지만 뭐 사실 톱10을 못했을 뿐이지 10몇 뒤, 뭐 11위, 뭐 12위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선주 선수가 내년에 본인이 좀 보완할 부분들을 좀 보완을 잘하면 내년 또 톱10 단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안선주 선수 대회 첫날 이번 대회에서 현역 은퇴한 그 천하연 선수랑 같은 조에서 쳤어요.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해서 박민지 선수가 우승했을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진 않았는데 최나연 선수 마지막에 우는 거 보셨어요?
저도 집에서 같이 울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모습도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최나연 선수 얘기 잠깐 할까요? 최나연 선수 1라운드 끝나고 제가 인터뷰 잠깐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최나연 선수가 KLPGA에서 뛴 기간은 길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대회를 좀 현역 마지막 대회로 첫 대회. 그래서 이제 본인 얘기로는 이 KLPGA 투어가 선수로서 이제 생활을 시작한 그런 시작한 곳이었기 때문에 끝내는 것은 여기서 끝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첫날 되게 이보민 선수하고 네. 안선주 선수하고 한 조에서 쳤거든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성적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거 이제 내려놓고 네, 정말 즐겁게 라운드하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쳤는데. 네. 선수 사실 뭐 성적은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네. 이제 뭐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성적은 사실 크게 저도 뭐 보면서 이게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때까지 KLPGA를 위해서 우리 선배 선수로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같이 눈시울을 조금 붉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퍼트 한 다음에 좀 그 감정이 올라왔나요? 그 중계 그대로 잡혔어요. 네. 어쨌든 최나연 선수의 제2의 인생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2 시즌 30개 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저도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조금은 더 성장했다는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분들께서도 이번 시즌 마무리 또 잘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시즌에는 더욱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팬분들을 찾아와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겨우내 체력 훈련 열심히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